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서울 재개발 시장이 요즘 좀 이상합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뉴타운 안에 있는 소형주택의 지가가 날로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재건축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재개발 시장의 인기가 날로 좀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장 분위기 빨리 캐치하고 트렌디한 날짜 정보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일부 시작합니다. 시장 안내와 함께 현장한 생생한 이 안내로 도와주실 분 모셨습니다. 유광수 이사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2-077-6357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접수가 많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빨리 좀 캐치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이슈부터 짚어볼게요. 오늘 어떤 이슈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 수익형 부동산들 많이들 투자하시는데요. 수익형 부동산들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한 4가지 정도 포인트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잘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투자하실 기회가 생기셨을 때 꼭 이렇게 리스트화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허위 과장 광고를 조심하라 이 부분인데요. 과장되게 광고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들이 신문에도 그렇게 나는 경우들도 있고 인터넷에도 그렇게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과장 광고는 합니다. 수익률이 15%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10% 이상 난다라고 광고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사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제로 실행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환금성이 약하다라는 것인데요. 보통 원룸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룸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상품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환금성 부분이 일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투룸이나 쓰리룸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대출이 높은 구조이기도 하고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월세를 못 받는 것도 있지만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도 집 주인이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월세도 못 받고 그다음에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시면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직장인들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역세권 2호선이라든지 아니면 9호선 아니면 뭐 마곡지구 옆이라든지 이런 주요 역세권들 주변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명의 선택 부분인데요. 명의 선택은 소득세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나 아니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좀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최초에 계약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소득세율이나 아니면 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퇴직하신 이후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을 많이 투자하시는데 보통은 그 국민 의료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자식들 밑에 피부양자 자격 조건으로 들어가 계신 경우들도 많은데 임대사업자나 이런 것들을 내면 그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점검을 해보시고요. 자녀 명의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젊은 분들 명의로 하신다 이런 것들을 꼭 점검을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듣는 질문이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대규모로 해서 뭐 300실, 400실 이렇게 대형으로 짓는 브랜드 오피스텔들이 좋은지 아니면 소형으로 이렇게 짓는 소규모 오피스텔들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질문으로 가끔 들어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물건들을 선택을 하실 때는 꼭 가격 대비 성능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규모 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아파트 투자의 어떤 대형 평형대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으로 어떤 그 단지형 아파트 이런 것들하고는 좀 투자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실제로 임대 수익률이 얼마인지 이 부분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요. 임대 수익률을 점검을 해보시고 관리비도 꼭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분양 평수 대비해서 평당 10,000원 정도 관리비가 요새 책정되는 추세인데요. 월세 플러스 관리비까지 되는 것들은 상당히 임차인들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꼭 점검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치명적인 실수 한 번이면 되돌리기 참 힘듭니다. 안전하게 투자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생생한 현장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동으로 먼저 떠나볼게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2018년 6월이 준공 예정이네요. 7층 건물 내 5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3,6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은 2억 2천만 원, 이를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6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한다면 실투자금 5,6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시청자를 대신해서 저 기대하면서 왔거든요. 입지 여건, 개발 호재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천구 하면 G밸리라고 하는 대형 업무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평가된 지역에서 가격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축은 첫 번째는 G밸리 업무 단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안산선이라는 대형 교통 호재가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의도로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독산역, 신안산선 신독산역이 있고 시흥사거리역이 있는데 저희 물건지는 시흥사거리역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와서 보시면 위치가 아주 좋다. 6m 도로, 8m 도로에 있다.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라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G밸리 지역하고 그다음에 그 시흥 IC, 금천 IC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정체됐었던 지역이고 서부간선도로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인데요. 계속 정체됐던 것들이 지하화되고 공원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꼭 점검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물건지 주변을 조금 확대를 해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건지에서는 금천구청역까지는 도보로 한 8분 정도가 걸리고요. 금천구청역 주변은 대부분 다 대규모 개발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군부대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해서 롯데건설에서 한 4,500세대 정도의 아파트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인 30평형대 기준으로 가격대가 7억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천구가 기존에는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었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금천구청역 주변에 이 필승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무지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다 재건축 아파트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역대의 변화 그리고 왼쪽에 지금 부형이라고 돼서 파란색으로 크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형 상업시설들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펜스가 쳐져 있는 모습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신안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과 도보로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변화들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지에서 시흥대로를 바로 건너면 홈플러스 시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플러스 시흥점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입지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는 꼭 현장에 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지금 G밸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로공단, 가리봉 이런 지역들이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이렇게 변해서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고요. 전체 한 16만 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있고 지금 향후에 한 3년 정도 후에는 25만 명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의 젊은 유동 인구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현장에 오셔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호재는 이제 그 금천 구심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서요. 금천구청역 주변의 대형 호재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유동 인구들이 왜 계속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금천구청역이 있고 물건지는 여기에 있고요. 금천구청역 주변에 롯데캐슬로 대형 단지가 개발된 지점 그리고 사이언스파크라고 해서요. 독산동에 지금 공군부대 부지가 있는데 그 지역이 사이언스파크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낙후됐었던 준공업 지역들이 뉴스테이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무지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군인 아파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재건축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현장에 오셔서 살펴보시고요. 서부 교통 호재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요. 2020년대 초반이 되면 다 완공이 돼서 공원화되거나 지하화되거나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강남순환고속도로인데요. 강남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금천구라든지 광명시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강남, 그 양재동이라든지 아니면 사당동이나 이런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기존에 비해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가격을 얘기할 때 강남과의 거리가 얼마냐,
강남과 가는 시간이 얼마이냐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20분 정도가 단축이 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개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쥐밸리에 회사가 많아지면서 1, 2인 가구도 늘어나잖아요. 타겟층을 좀 정확히 공략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건물 여건도 갖추고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경쟁력 어디서 찾으셨나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선분양 물건이고요. 6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6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전체 7층 중에서 5층이기 때문에 로얄층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 조감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빌라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7층 높이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바닥 평수가 한 240평 정도 되고 바닥이 전체가 다 지하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건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시고 바로 세대로 올라가실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 구조이다 이런 부분들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이고 일반적인 투룸들이 한 12평 정도로 지금 공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지금 실평수가 14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건에 비해서 신혼부부나 아니면 노부부들도 실제로 실거주하시기에도 적당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꼭 점검해 보시고요. 기본적인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면 구조나 아니면 마감 자재 이런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샘플하우스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근처에 새 건물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직접 걸어보시면서 그 가치를 짐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옵션도 잘 갖춰서 건물 경쟁력 있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과연 가격 메리트까지 겸비해 있을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3,600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하시면 전세는 2억 2천만 원이고 활용을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1,6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이 소액이 장점인 이유는 보통 최근에 이제 매매가들, 전세가들은 그대로 있고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실제 투자 금액이 높아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떤 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약 5천만 원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보통 이런 그 방송들을 보시면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을 받으시려고 하면 지금 보통 2억 5천만 원대 이상이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5억 5천만 원 중반대로 3천에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현장 내에서의 입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현장 방문해 보시고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음은 어딜까요? 이 내발산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자리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발산역에서 걸어서 4분, 2018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은 2억 3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8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7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마곡지구, 여의도로 출퇴근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노려보세요. 통금 부담 낮출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입지 여건 개발 호재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지역들이 강서구인데요. 강서구인 이유는 역시나 마곡지구가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하고 바로 붙어 있고요. 5호선 발산역과는 도보로 4분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에서 마곡지구하고 인근에 있는 물건들에 비해서 얼마나 위치적인 경쟁력이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저기 지금 비행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도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화물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서쪽으로의 개발 이런 것들을 꼭
중점적으로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저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본 모습인데요. 공항대로가 여기에 있고요. 물건지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역까지 도보로 4분이 걸리고 마곡지구하고는 아주 근접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지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마곡지구가 크게 있습니다. LG 사이언스 센터라고 해서 지금 LG는 실제로 입주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LG 사이언스 센터, LG의 R&D 연구소들이 들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LG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LG 전자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에서 R&D 부서들만 LG 이쪽으로 옮겨왔고요. 여의도나 아니면 뭐 구로 디지털 단지나 이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옮겨져 오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직장인들은 고임금 직장인이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LG에서 석 박사급들이기 때문에 연봉이 1억이 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마곡지구 인근에 있는 SH공사에서 공사했던 엠벨리 아파트들이 30평형대들이 다 지금 10억대를 훌쩍 넘어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마곡지구는 앞으로도 충분히 더 개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발산역, LG 사이언스 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발산역과 도보로 4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접한 도로가 8m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들에 비해서 위치적인 특징이 훨씬 더 있는 물건이니까요.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을 좀 3가지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수요의 증가입니다. 김포공항, 그다음에 5호선은 전통적으로 여의도로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요. 마곡중앙공원은 대규모로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마곡지구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는 지금 저쪽에 상암 DMC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상암 DMC의 전체 면적의 6배 정도가 되고요. 16만 명의 대기업 종사자들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보통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암 DMC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들이 있긴 하지만 특히 외주 업체들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활권 면에서는 마곡지구가 상암 DMC의 규모도 크지만 전체적인 생활권도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고 상암 DMC의 지금 시점에서 한 10년 전 정도에 투자를 했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곡지구는 상암 DMC 지금 10년 전에 투자하신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타이밍을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입니다. 아까 입지에서 지금 물건지에서 마곡지구 지나면 이제 김포공항인데요. 김포공항이 버스 터미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강동구에 있는 터미널 이런 것들에 더해서 강서쪽에도 터미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강서구의 어떤 젊은 유동 인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흐름, 수요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시고 꼭 현장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살기 전에 몰랐지만 살면서 만족감 더 높이는 건 아무래도 마트나 이 버스터미널 같은 편의시설 아닐까요? 잘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면서 이사님 언제쯤 완공되는 거죠? 네, 이달 말이면 준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전체 6층 중에서 3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어컨하고 주방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관에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실평수는 약 13평에서 14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마곡지구의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물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엘리베이터라든지 무인 택배한 CCTV 이런 것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실제로 마곡지구 주변에는 원룸들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이 됐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물건들에 비해서 관리비 부분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마곡지구의 이 정도 규모의 투룸이면 관리비가 세대당 한 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서 약 5만 원 정도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대료 이외에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에 오셔서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가격 장점까지 따져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가격적인 부분은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여유 있게 말씀드렸을 때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약 2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85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고 마곡지구는 기존의 원룸들도 낮게 받았었다가 마곡지구가 점점 형성이 되면서 원룸 시세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이 투룸의 월세도 올라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이 7천만 원인데요.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이 13평이면서 2억 5천만 원인데 인근에 대규모로 지어져 있는 것들은 실제 평수가 10평이면서 매매가는 한 2억 8천 정도 하는 것들도 다 분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비교해서 보시면
이 물건이 가치가 있구나, 미래 경쟁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와 함께 임장 활동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발산동 다녀왔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일조 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